피코그램 퍼 ml인 경우에는 300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한 게 504로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알도스테론 이거는 이제 자세라든지 하이드레이션 정도, 그리고 먹는 혈압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으로 오면은 되게 외래에서 한 번은 더 해보죠. 이거 다음에는 진단검사로 이제 셀라인 로딩 테스트나 이런 다이나믹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입원을 해야 되고, 입원하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알도스테론하고 플라즈마 레닌 액티비티를 제대병원에서 재서 수치가 여전히 올라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기존에 먹는 혈압약들이 레닌 알도스테론 레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약들은 안 그런 약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약을 끊어서 검사하는 게 좋아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다이우레틱스, 뭐 다이클로짓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라든지 ARB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죠. 모든 혈압액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나마 영향이 적은 게 C12예요. 칼슘 채널 블로커. 그래서 그 전에 먹던 ARB를 이제 C12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2주 지나서 이제 한 번 더 알도스테론 레닌 레이쇼를 잰 겁니다. 자, 쟀는데 이 사람이 2월 24일 날 왔으니까, 여기서 체크한 것도 보면은 레닌이 0.07 이하로 서퍼레이션 되어 있고 알도스테론 레벨이 20으로 올라가 있다. 그 레이쇼가 뭐 일견 보기에도 상당히 높죠. 거의 뭐 얼마나 오나, 220, 한 3, 40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레이쇼가 높구나. 이거는 스크리닝 검사입니다. 진단 검사는 셀라인 로딩 테스트고, 원래 이제 처음부터 진단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진단 검사는 번거롭고, 이제 보통 입원해서 시행해야 되고, 다른 그 합병증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셀라인 로딩 테스트는 하다가 혈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에서는 혈압이 아주 악화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쿠싱인 경우에도 스크리닝은 간단한 오버나이트 덱사메타존 서퍼레이션 테스트는 입원 안 해도 되지만, 로도스, 하이도스 덱사메타존 서퍼레이션 테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에 스크리닝 검사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는 이런 알도스테론 투 레닌 레이쇼를 많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 레이쇼가 올라가 있어서 입원해서 셀라인 로딩 테스트로, 이제 알도스테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과분비되는 거는 호르몬을 억제해서 진단하죠. 알도스테론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셀라인을 주면은 알도스테론이 억제되지. 그렇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알도스테론이 여전히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 알도를 진단하는 겁니다. 덱사메타존 서퍼레이션 테스트도 마찬가지. 쿠싱 때 코티솔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병의 진단의 확진은 서퍼레이션 테스트다. 코티솔을 내리는 게 덱사메타존을 주게 되면은 엑시스가 억제되면서 코티솔이 서퍼레이션 되니까, 반대로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병의 확진은 자극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판하이포 피튜이타리즘, 그때 ACTH가 떨어지고 코티솔이 떨어지죠.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거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자극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 인듀스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자극을 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면 그때 이제 호르몬의 데피션시로 확진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다이그노스 테스트는 대개는 이제 스티뮬레이션, 서프레션 테스트 같은 그런 다이나믹 테스트가 된다. 이 셀라인 로딩 테스트를 했는데, 로딩하고 나서 16.4, 로딩하고 나서 대개 10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10 이하로 올라가 있으면 프라이머리 알도로 진단을 합니다. 정상은 5 이하예요. 5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 10 이상은 비정상 프라이머리 알도로 보고, 5에서 10 사이는 보더라인. 근데 프라이머리 알도가 두 가지가 있죠. 콘 신드롬하고 이디오패틱 하이퍼플레지아가 있는데, 이디오패틱 하이퍼플레지아는 좀 마일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5하고 10 사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콘 신드롬, 아데노마에 의한 경우는 되게 이제
분비가 많고, 그래서 아데노마는 하이포칼레미아도 잘 오고, IH 이디오패틱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은 하이포칼레미아도 잘 오지 않을까 소견을 보이죠. 그래서 셀라인 로딩 테스트에서 프라이머리 알도가 진단이 된 거죠. 자, 진단이 됐으면 그럼 이제 콘 신드롬인 경우에는 아데노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IHA는 하이퍼플레이드니까 이제 바이라틀 아데널 글랜드의 티크닝 뭐 이런 게 보일 거고, 그래서 CT를 찍게 됩니다. 자, CT를 찍어서 봤는데 이쪽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가, 이 양쪽 글랜드는 이제 Y자를 엎어놓은 모양인데, Y자를 엎어놓은 모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한 1cm 정도, 1cm인지 뭐 이 정도 매스가 있죠. 레프트 아드레날 글랜드에 아데노마 라이크 매스가 보인다. 그러면은 오른쪽은 정상이냐? 오른쪽에도 여기 테일에 이렇게 붙어 있고, 양쪽에 매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양쪽에 있으면은 뭐 IHA 가능성도 있고 콘 신드롬 가능성도 있고 그러죠. 자, 근데 아데노마 이런 이제 부신의 매스가 보이면 프라이머리 알도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도 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아드레날에 매스가 생겨서 오는 호르몬 디스터번스,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의 원인으로 쿠싱 신드롬, 그리고 피오크로모사이토마, 이것도 배제를 해야지. 그래서 프라이머리 알도 검사 이외에 다른 추가가 되게 돼요. 처음에는 스크리닝을 합니다. 다이그노스 테스트가 아니라. 쿠싱 신드롬 때 선별 검사인 오버나이트 덱사메타존 서프레션 테스트나 이런 거를 먼저 한다고. 자, 그런 거를 해서 봤는데 상당히 저기에서 갖고 왔는데 몇 퍼센트 검사가 너무 많아서 그냥 파일을 정리해서 왔는데, 자, 오버나이트 덱사 서프레션 테스트, 밤에 1mg의 덱사메타존을 PO로 주고, 그 다음날 아침은 덱사메타존이, 이거를 왜 주로 서프레션 테스트에 쓰냐 하면, 이게 엑시스도 억제하지만 혈청 코티솔 레벨에 적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코티솔이나 프레드니솔론을 주면은 주고 나서 코티솔을 측정하게 되지, 그럼 약이 일부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메저먼트 검사의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보이기 때문에 덱사메타존은 코티솔로 측정이 안 돼서 진단 검사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4.8이 나왔어요. 4.8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이게 정상은 1.8 미만입니다. 1.8 미만은 쿠싱이 아니고 노멀로 보는 거죠. 과거에는 5 미만으로 봤었어요. 근데 1.8하고 5 사이에 서브 클리니컬 마일드한 쿠싱 신드롬이 꽤 있기 때문에 요새는 선별검사의 해석 기준을 1.8로 대거죠. 근데 4.8은 여전히 아직도 애매한 수치입니다. 아주 심한 건 아니고 마일드한 쿠싱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뭐 드물긴 하지만 슈도 쿠싱일 수도 있는 겁니다. 5 이상은 뭐 거의 가능성이 많지만 1.8에서 5 사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여튼 쿠싱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선별 검사입니다. 그럼 오버나잇에서 일단 파지티브를 보인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이그노스 테스트를 들어가야죠. 이것보다 더 정확한 스페시피티가 더 높은 검사. 그게 바로 이제 로우도스 덱사메타존 서프레션 테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앱노멀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슈도 쿠싱이냐 이런 거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쿠싱이 진단되면 이제는 아드레날 쿠싱이냐 피튜이타리 쿠싱이냐 에토피 쿠싱이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이도스 덱사메타존 서프레션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보죠. 최근에 가장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거는 베이절 ACTH 레벨. 이 레벨이 5 이하로 떨어지면은
아드레날에서 코티솔이 많이 나와서 ACTH가 억제된 아드레날 쿠싱에 페이버한 그렇게 판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베이절 ACTH가 3.9예요. 좀 낮아. 오버나이트 엑스는 약간 파지티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쿠싱일 수도 있고 쿠싱이라면 아드레날 쿠싱일 수도 있겠다. 그럼 아드레날 쿠싱은 이 양쪽 메스에서 다 코티솔이 나오는 거냐? 이것들 따져봐야 되니까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피튜이타리에서 호르몬이 ACTH가 많이 나와서 양쪽이 커진 그런 이제 세컨더리하게 오는 그런 바이라테랄 이제 하이퍼플레이지아 또는 메스가 생긴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 코티솔이 많이 나와서 오토노머스하게 양쪽에 코티솔 분비하는 쿠싱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많지는 드물어요. 마크로 노듈라 하이퍼플레이지아도 거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반대로 이제 H 엑시스를 억제하죠. 그러면 ACTH가 떨어지고 그럼 마크로 노듈라 하이퍼플레이지아나 이런 이제 어려운 질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보고 준비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로우도스 그리고 하이도스 덱사메타존 서프레션 테스트가 필요하겠다.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메스를 배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드레날 호르몬 질환이 뭡니까? 피오크로모사이토마. 피오크로모사이토마도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메타네프린, VMA,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다 잴 수 있는데 다 잴 수는 없잖아, 그지?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이제 정확도가 높은 검사 두 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24시간 유린에서의 fractionated 메타네프린, 그러니까 메타네프린하고 노메타를 따로 재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에서 free 메타네프린, 그러니까 프로테인에 바인딩하지 않은, 알부민에 바인딩하지 않은 free 메타네프린, 이 두 가지가 피오크로모사이토마의 진단적 검사입니다. 선별 검사는 안 해요. 피오는 선별 검사 따로, 진단 검사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플라즈마 프리 메타네프린 24시간 유린에서의 프랙셔네이티드 메타네프린으로 아예 선별 진단을 다 하는 거죠. 뭐 VMA, 뭐 에피, 노에피 다 재면 좋지만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 두 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그 두 개를 얘기하는 거. 이거 시험에 자꾸 나와요. 이 사람 그 수치가 얼마 나왔느냐? 자, 24시간 유린에서의 메타네프린 두 분액을 봤는데 메타가 0.04, 노메타가 0.12. 자, 레퍼런스 레인지 이하죠. 그러니까 피오가 아니다라고 배제할 수 있고, 근데 24시간 유린에서 될 때는 꼭 크레아틴인을 같이 봐야지. 유린이 잘 안 모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크레아틴이 그래도 1 가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24시간 유린에서 0.75g의 크레아틴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진 거예요. 근데 0.2나 0.3이다 그러면 소변을 많이 흘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유린에서의 프랙셔네이티드 메타네프린은 정상이다. 플라즈마 프리 메타네프린은 아직 국내에서 측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만 가지고 하거든. 뭐 VMA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데 VMA도 정상이네. 그러니까 피오도 아니고, 근데 프라이머리 알도는 진단됐고 쿠싱은 가능성이 있죠. 쿠싱이라 그러면 마크로노듈라 하이퍼플레이지아나 뭐 이상한 이제 드문 그런 쿠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프라이머리 알도는 진단됐으니까, 진단됐으면은 그 다음에 콘 신드롬이냐 이디오패틱 하이퍼플레이지아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니라테랄 하이퍼시크리션이나 바이라테랄 하이퍼시크리션을 감별하는 검사가 뭡니까?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하는 거지.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 근데 셀라인 로딩 테스트를 시행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통 3-4일 걸리거든. 입원해서 3-4일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진단 검사를 그래도 추가로 해요. 내분 비질환은 할 수 있다면 이 호르몬은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할수록 진단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캡토프릴 서프레션 테스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퓨러세마이드, 업라이트 워킹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캡토프릴을 주게 되면 알도스테론이 떨어지죠. 2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인 경우에 보니까 캡토프릴 주기 전에 11.5일에서
캡토프를 주고 90분 후에 보니까 16.39로 반대로 올라갔어. 20% 이상 서프레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를 더 시사하는, 더 진단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퓨러세마이드 웜라이트 워킹 테스트는 이거는 좀 틀린 거. 왜냐하면은 하이퍼시크리션을 억제해서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셀라인을 줘서 알도스테론을 억제하거나 캡토프를 줘서 알도스테론을 억제하거나. 근데 퓨러세마이드를 준다든지 일어나서 계속 걷기를 시키면은 블라드 볼륨이 밑으로, 이 중력 때문에 밑으로 빠지면서 반대로 이제 그 레닌이 올라가죠. 알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셀라인 로딩 테스트나 캡토프릴 서프레션 테스트하고는 좀 원리가 틀리죠. 올라가 있는 건데 더 올라가는 건지를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진단에 쓰긴 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봤더니 거기에서는 오히려 레닌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 퓨러세마이드 업라이트를 하면 레닌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알도, 프라이머리 알도 때 억제되어 있는 레닌이, 그러니까 베이잘이 0.07, 베이잘이 0.07 이하, 퓨러세마이드 업라이트 워킹 특히 시키기 전에 0.07 이하인데 시키고 나서도 계속 0.07 이하로 떨어져 있다. 이거는 프라이머리 알도를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셀라인 로딩 테스트 말고 캡토프릴 서프레션 테스트, 퓨러세마이드 업라이트 워킹 테스트, 프라이머리 알도를 이제 시사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 신드롬 이디오패틱 하이포플레지아의 가장 확실한 감별 검사인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이제 해서 봤죠.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해서 봤더니 자, 이거는 인피리어 베나 카바에서 체열하고 아드레날 베인 라이트, 레프트에서 다 체열을 합니다. 하게 되면 코티솔이 이제 베나 카바보다 아드레날 베인이 더 높죠. 이거를 먼저 봐야 돼. 왜냐하면 특히 라이트 아드레날 베인은 어큐트 앵글로 꺾어지기 때문에 카테타리제이션이 페일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베나 카바보다 코티솔이 10배 이상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라이트 레프트 다 10배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카테타리제이션이 잘 된 거야. 이게 성공한 검사입니다. 이거 페일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 병원은 이제 많이 해서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시는 항상 알도 말고 코티솔도 많이 나오니까 알도스테론의 가분비는 알도스테론 투 코티솔 레이쇼로 봅니다. 그래서 라이트 아드레날 베인에서 알도스테론 코티솔 레이쇼가 2.4, 레프트에서 알도 코티솔 레이쇼가 39.1, 레프트 쪽이 무려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16배 이상. 이게 4배 이상 높으면 라테랄리제이션 된 걸로 보고 콘 신드롬 쪽을 시사하는 거죠. 이쪽 레프트에서 16배 이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레프트에서 알도스테론이 하이퍼스크리션 되는 유니라테랄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 콘 신드롬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스는 양쪽에 다 보였잖아. 메스는 오른쪽이 크고 왼쪽이 작은데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은 여기서 알도가 많이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잘라내면 이 사람 프라이머리 알도는 좋아져야 돼요. 과거에 보면 프라이머리 알도가 수술을 하더라도 3분의 1은 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 안 좋아지는 이유로, 그러니까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안 좋아져. 기존의 이센셜 하이퍼텐션이 컴바인된 경우라든지 프라이머리 알도가 너무 오래돼서 혈관이 스티프해져서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는 이런 경우로 과거에는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을 해서 정확히 로컬리제이션을 해서 수술했으면 수술 후에 큐어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아드레날 베인 샘플링까지 해서 수술한 경우는 보통 많이 좋아지죠. 3분의 2 이상으로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프라이머리 알도는 왼쪽 때문인 게 맞아. 그러면은 이 사람 쿠싱도 왼쪽 때문이냐? 쿠싱은 양쪽 다냐? 이게 복잡하지. 그래서 이제 5데이 덱사메타존으로 이제 로우도스 덱사메타존 세퍼레이션 테스트, 하이도스 덱사메탄 세퍼레이션 테스트를 연결해서 한다. 로도스하고 하이를 연결해서 하는 거를 5데이 덱사메타존 세퍼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요. 로우하고 하이를 연결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두 사람이 발표하는 거 어떻게 나눠서 할지는 저기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애매하게 나오고 확실한 거는 프라이머리 알도는 왼쪽이다.
쿠싱은 잘 모르겠으나 쿠싱이 확실한지 쿠싱이 바이라테랄인지 이거는 모르겠으나 프라이머리 알도는 왼쪽이 확실하기 때문에 왼쪽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프라이머리 알도가 좋아지는지 봐야 되겠고 쿠싱이 좋아지는지 봐야 되겠죠. 나중에 보면 수술했는데도 쿠싱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오버나이트 엑사를 했을 때 10.3까지 나오거든. 10.3은 이거는 이제 패톨로직한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알도는 꽤 좋아져요. 그 알도스테론을 수술하고 나서 좋아진 거 볼 때는 알도스테론 레벨을 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이 억제된 레닌이 이게 회복이 되는가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0.07 이하로 계속 억제되는 게 이게 10월 달에 수술하고 나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0.46으로 한 번 떨어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 전보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알도는 좋아진 거예요. 근데 쿠싱은 여전히 이제 안 좋아졌다. 바이라테랄이라 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슈도 쿠싱일 수도 있어요. 슈도 쿠싱.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경우인데 프라이머리 알도는 확실한데 쿠싱은 이게 바이라테랄한 건지. 근데 바이라테랄인 경우에 그러면은 되게 피티타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 HTH가 배절치가 대개는 떨어져 있어. 3.9, 4.4, 9.7. 저게 HTH 10 이상을 정상으로 보는데 5 이하는 억제되어 있는 걸로 보고 되게 10 이하로 나와 이 사람 보면. HTH 코티솔은 오전이 높고 그 다음에 자정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오후 되면서 점차 떨어져. 8시 AM에 보니까 이 사람이 코티솔이 5였다가 4시에 7.4, 자정에 6.9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가요. 이거는 다이어널 베리에이션이 깨진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디지즈에 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H는 계속 낮아. 보통 HTH 이렇게 낮으면은 아드레날 푸싱을 생각하는데 일단 한쪽만 잘라낸 걸로는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양쪽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나오면서 HTH는 억제되는. 이 경우는 이제 마크로노듈라 히포플레이지아라고 뭐 그런 조금 드문 경우인데 그거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케이스니까 두 사람이 나눠서 하십시오. 케이스 프레젠테이션도 나눠서 해. 뭐 리뷰도 일단 준비는 하는데 보통 시간 없으면 리뷰는 못 하는 수도 있거든. 나머지는 또 이제 내일이나 다른 때 시간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